고운 시인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 들어 건강을 잃고 난 뒤 보게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겠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로 18년간 고객님들의 자산 증대를 위해 힘써왔다면 지금은 애써 읽어놓은 자산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증식된 자산의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접하며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금융 환경을 보시면 고물가 고금리는 계속되고 있는 추세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진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이나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수시 입출금이 높아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기예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둘째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실물자산은 내가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나오지만 금융자산은 보유세는 없고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연 2천만 원까지는 14% 플러스 지방세를 합쳐서 15.4%로 계산하고 초과된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연간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2,500만 원일 경우 2천만 원까지는 15.4%를 분리되고 초과된 500만 원의 금액은 종합과세 6%에서 45%중 저율 6%가 아닌 15.4%가 기본이 되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었던 이 문구는 좀 자극적이기는 하죠. 4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되므로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부양자 탈락, 종합과세 분리된 순간에 피부양자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현금 3억을 5년간 예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가 취업을 해서 그 밑에 들어가 있었다면 5년 뒤 이자가 3천만 원이 붙었다고 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전 재산이 3억밖에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금융자산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외에 타소득과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5%까지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수 있고 비과세 특례상품 가입에 제한이 따릅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의 세원관리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가 증가됩니다. 그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고 자격 박탈 시 총소득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안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소득, 자동차, 회원권 등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 지역가입자 대상자인 분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합산소득이 2천만 원 또는 재산 5억 4천 그리고 소득 1천만 원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로 은퇴한 경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합산소득 2천에 많이 걸리게 되죠. 직장 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고위직에 계신 부유층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통해 설계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 원래액 산정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를 기준해서 비교해보면 10년짜리 종신보험 1억과 은행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예를 든다면 비과세 상품이라면 소득세가 없겠지만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5.4%를 떼는데 여기에서 693만 원이 발생한 건 사업소득 1억 원, 이자소득 3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2천까지는 15.4%이고 1천만 원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세율인 38.5%로 적용되어 693만 원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8%가 증가하여 실질소득은 비과세 상품과는 10%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종신보험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 1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적금으로 상속세 재원 1억 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금은 적립금이 계속하여 쌓여갈 때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면 종신보험은 가입금액, 즉 사망보장금액 1억 원을 가입하고 가입한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종신보험 한 달치 납입하고 갑자기 사망을 했다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선치자산이라고 합니다. 납입보험료 끝나는 부분 5년, 10년을 보유를 했다면 이자소득세 실 5.4%가 비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맥시멈 50%까지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23년째 그대로입니다. 23년 전의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50대 가장의 예상 상속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 15억 원일 경우 결혼을 했고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13억, 금융자산 1억, 기타자산 1억일 때 여기서 아파트는 시세가 곧 상속재산 산출이 됩니다. 토지는 공시가 기준이라면 아파트는 시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일반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이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최우선 상속인은 자녀가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의 법정 지분은 똑같이 1대1 배우자는 50%를 더하여 1.5가 되고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을 계산했을 때 15억에 대한 7분의 3은 6억 4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협의입니다.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들이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5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정 지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순금융자산은 금융자산 마이너스 금융부채인데 순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고요. 여기서 2천만 원 초과하여 1억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공제하지만 만약 1억 원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자산 8억이라면 공제되는 금액은 20%이므로 1억 6천만 원이 되지요. 8억에서 1억 6천을 제외한 6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억을 초과하고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순자산금융 공제금액은 최대 2억까지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즉 과세표준이 3억 4천일 때 1차 상속 예산 합산 상속세는
20% 구간에 속하고 누진공제 1000함으로 합산 상속세는 5,800만 원이 되지만 문제는 2차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만 남아있을 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이 되므로 매년 자산가치율 2.5% 산출세액으로 기준한다고 했을 때 2차 상속세는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결론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전 증여는 인별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5억을 5억, 5억, 5억 증여했을 때 기준의 가표는 5억이 됩니다. 성인 자녀 5천 증여 가능하고 혼인 시점 기준 전후 2년 동안은 추가 1억이 되므로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가에서 10년 이후에 증여 최대 금액은 6천입니다. 자녀에게 5천, 며느리나 사위에게 1천, 그러므로 6천이라고 볼 수 있죠. 배우자 공제는 6억이며 절세로 대표적인 토지인 경우 공시가로 얼마 안 돼서 신고를 안 했는데 시세는 억 단위로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배우자 간 증여입니다. 6억까지 증여를 하고 10년 뒤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토지를 매입했을 땐 5천인데 계속 올라가서 6억 기준으로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보유하면서 10년 뒤 개발이 되어 매매가가 10억이 되었더라도 양도 차익은 4억이 됩니다. 원래 남편이 갖고 있었다면 양도 차익이 9억 5천인 것을 증여함으로 인해 4억이 되는 것이죠.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동산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적용이므로 시가 대비 차익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일으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상향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한다면 재가격 받기 힘들게 될 것이고 주식 매각을 한다면 지분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준비 가능한 선취 자산으로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자, 수익자 지정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빚을 많이 남겨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한다 해도 생명보험금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국세청이 조언하는 절세 방안입니다.